안녕하세요. 저희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시민 체감 안전도 예측 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딥워킹팀의 김신현, 이유진, 이현진, 정준혁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김신현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 체감 안전도 예측 모델링 프로젝트를 주제로 잡게 된 배경과 저희 팀의 목표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전국적으로 경찰청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대표하는 지수인 종합체감 안전도는 2011년부터 매년 경찰서당 200명, 전국 5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지표로 범죄, 교통사고, 법질서 안전도를 분야별로 평가해 이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저희 딥워킹팀은 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를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주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로 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인천경찰청에서는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공원이나 식당 등 112 신고 다발 지역에 대해 기초질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울산경찰청 또한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체감 안전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시도민들의 체감 안전도에 비해 항상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교통안전 개선 등 체감 안전도에 미치는 요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에 미치는 요소는 위 기사들처럼 교통뿐만 아니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폐쇄회로가 존재하는 공원들도 있습니다. 공원들 중 특히 어린이공원은 범죄에 가장 취약한 공원으로 많은 경찰청에서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CCTV 설치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감 안전도에 미치는 요소가 정확히 분석되지 않아 치안 수요에 맞게 경찰 인력 구조가 바뀌지 않아 체감 안전도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 기사는 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자치경찰 인력이 경기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처럼 저희 딥워킹팀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감 안전도에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안전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체감 안전도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존 연구들의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논문은 한국경찰연구학회에서 발행한 체감 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2011년부터 매년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체감 안전도는 경찰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뿐만 아니라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연구는 체감 안전도 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순찰 활동과 같은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바탕으로 범죄 안전도, 교통 안전도, 질서 안전도 세 가지 모델을 활용하여 체감 안전도를 예측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범죄 안전도가 시민 체감 안전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민 체감 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저희 딥워킹팀에서는 더욱 자세한 모델을 설정했습니다. 딥워킹팀의 체감 안전도 예측 모형은 절도폭력 안전도, 강도살인 안전도, 교통사고 안전도, 법질서 준수도, 전반적 안전도 지표를 나타내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더욱 세밀화된 모델을 사용하여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감 안전도의 예측력을 높였습니다. 저희 딥워킹팀의 구체적인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희 프로젝트는 5개의 시도의 경찰서를 기준으로 5가지 지표의 모델을 생성하고 이 모델을 통해 전국 모든 지역의 안전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목표합니다. 두 번째, 치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체감 안전도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생성에 들어간 각 5개 시도의 지역 특성적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여 전국 전 지역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저희 팀의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선정 과정에서 체감 안전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을 찾아 공공 데이터에서 수집하였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파이썬의 판다스와 넘파이, 지오판다스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고, 매플란립, 시본, 폴리움 등을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해보며 전반적인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는 경찰서별로 데이터를 변경해 주어 모델에 적합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변환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는 XGBoost, LightGBM, 랜덤 포레스트 등을 적용하고 파라미터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해석 부분에서 샤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모델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선정 과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체감 안전도 이슈와 관련하여 최근에 노인 또는 여성 가구가 많을수록 체감 안전도가 하락한다는 정보를 반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시각화를 통해 체감 안전도 설문 데이터를 추가 확인해 보니 성별,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된 데이터 위주로 수집할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사고, 인구, 화재, 날씨, 1인 가구 등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레이블은 각 경찰서 관할 구역별 체감 안전도 점수이기 때문에 행정구별, 경찰서 관할 구역별, 상하반기별 데이터를 수집할 것으로 두 번째 원칙으로 정하여 시간, 지역에 따라 변하는 변수들을 예측 모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사용했던 피처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총 112개의 피처들을 후보로 두었습니다. 후에 변수 중요도에 따라 5개의 레이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수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강우량 및 적설량을 나타내는 기상 데이터는 각 지역별로 1시간마다 기록이 되어 있어 기상청 주의보 및 경보 발표 기준에 맞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적설량은 연속된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일 경우 대설주의보로 분류되고요. 20cm 이상이 된 경우 대설경보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강우량은 연속된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연속된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 연속된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이거나 연속된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CCTV, 비상벨, 보안 등 데이터의 경우 전국에 있는 이것들의 설치 위치, 즉 위도 경도 데이터를 지오판다스와
경찰서별 관할구역 GeoJSON 파일을 이용하여 어느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 후 각 경찰서 관할구역별로 몇 개의 CCTV, 비상벨, 보안등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치화시켰습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레이블은 20년도에 각 경찰서 관할구역별 체감 안전도 점수이므로 가장 좋은 것은 경찰서별로 나뉘어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데이터의 경우 최대 행정구별로 통계된 데이터이고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의 경우 둘 다 강남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아래 예시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구 데이터를 예로 강남구에 남성 인구가 10,000명이 있다 해서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관할구역에 남성 인구를 똑같이 10,000명으로 처리하게 되면 강남구 남성 인구가 총 20,000명이 되는 데이터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의미적으로 2개 이상의 경찰서가 관할하는 구에 속해 있다 해서 인구수와 같은 데이터가 다른 경찰서보다 2배가 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인구 데이터와 같이 행정구별로 혹은 시도별까지만 집계된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상쇄시키고자 비율이라는 수치를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시로 화재 데이터의 경우도 행정구별로만 집계된 데이터인데요. 해당 데이터는 인구 데이터와 다르게 행정동별로 집계된 데이터가 존재하여 경찰서들이 관할하는 행정동을 조사하고 해당하는 행정동들의 데이터를 합하여 처리했습니다. 위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선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고 각 데이터에 맞춰서 전처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경찰서별, 시간별로 머지하여 나온 데이터셋을 17, 18, 19년도를 트레인, 20년도 데이터를 테스트로 나누어 모델링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마이닝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딥워킹팀이 예측하고자 하는 레이블의 스케일은 0부터 100점이고 대부분 60에서 80점 사이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민 앱솔루트 에러, 즉 MAE 기준으로 모델의 성능을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XGBoost 리그레서, 라이트GBM 리그레서를 사용해 보았고 셋 중에 라이트GBM의 성능이 가장 좋았고 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적고 다른 레벨 와이즈 방식을 사용하는 트리들과는 다르게 리프 와이즈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제일 적다는 장점을 가진 라이트GBM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위에 보이는 4가지 기법을 위주로 사용하였고 피처 셀렉션, 로그 트랜스폼, PCA 기법을 종합하여 사용한 결과가 MA가 1.58로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다음은 변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샵 밸류들을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구별 최종 학력이 중학교인 인구들이 많을수록 전반적 안전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샵 대신 피처 임포턴스 웨이트와 게인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웨이트란 각 변수별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데 쓰인 횟수이며 게인이란 피처들을 사용했을 때 줄어드는 평균적인 트레이닝 로스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어떤 피처들이 예측 레이블에 영향을 주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변수의 유의 확률, 즉 p-value를 통해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그 변수가 레이블과 어떤 양상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피어슨 상관 개수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한 라이트GBM 모델이 레이블을 예측하는데 어떤 피처의 중요도를 높게 잡아서 학습을 수행했는지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데이터셋에서 피처 임포턴스, 피어슨 상관 계수 등이 모두 높았던 핵심 피처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먼저 최종 학력 관련 피처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최종 학력 피처들은 피처 임포턴스에서 1, 2, 3, 5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피어슨 상관 계수의 순위는 0.5 이상으로 나란히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분석 모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피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 표는 순서대로 경찰서 관악지역구 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최종 학력자들의 비율을 각각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표이고, 화살표 우측표는 각 경찰서가 조사한 전반적 안전도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표입니다. 안전도 1, 2, 3, 4위인 수서, 서초, 방대, 강남 경찰서의 초등학교, 중학교 최종 학력자 비율은 최하위, 고등학교, 대학교 최종 학력자 비율은 최상위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종 학력 피처들의 샤프 그래프인데요. 해당 그래프에서는 가운데 평균선을 기준으로 붉은색 점이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해지고 왼쪽으로 많이 갈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 중학교, 초등학교는 붉은 점이 평균석 기준 왼쪽으로 많고 최종 학력 고등학교는 오른쪽에서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샤프 그래프를 통해 초, 중, 최종학교와 초, 중, 최종 학력과 전반적 안전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고등학교 최종 학력과 전반적 안전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양상은 하단의 피어슨 상관계수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피처 모두 높은 절대값을 갖고 있는 와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최종 학력은 음의 방향으로, 즉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최종 학력은 양의 방향, 즉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 다른 피처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외국인 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외국인 수 역시 0.3 이상으로 우측 하단표를 보시면 음의 방향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의 확률 또한 0으로 안전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피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 안전도 점수가 가장 낮은 금천, 영등포, 관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각각 영등포가 1위, 금천구가 3위, 관악구가 4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천, 영등포, 관악구 등 외국인 수가 많은 지역의 안전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 수가 적은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역의 안전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샤프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외국인 수 피처의 샤프 그래프에서 대부분의 붉은 점과 푸른 점은 평균선 근처에 구분 없이 뭉쳐 있지만 소수의 푸른 점은 평균선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수가 특히 높은 몇 개의 지역의 안전도는 눈에 띄게 낮지만 외국인 수가 특출나게 높지 않다면 안전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거주 청소년 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0부터 19세 인구, 즉 청소년의 상관계수 역시 약 0.3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있는 지역 중 청소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 송파, 강남, 수서 순인데요. 만족도에 있어서 수서경찰서가 1등, 강남경찰서가 4등, 노원경찰서가 5등,
송파경찰서가 7등으로 청소년 인구수 역시 안전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피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피어슨 상관계수의 부호와 샤프 그래프를 통해서 안전도 레이블과 어떤 방향의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CCTV 설치 수량, 보안등 설치 수량, 최종 학력, 초등학교, 화재, 교통사고, 외국인 수 등의 그 수가 커질수록 안전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최종 학력 고등학교, 어린이공원, 음주율, 청소년 수, 경찰서별 총인구 수 등은 그 수가 커질수록 안전도도 더불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 3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로 범죄 특성을 가진 데이터가 시민 체감 안전도에 높은 중요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17년도, 18년도를 트레인, 19년도를 테스트로 돌려본 결과 범죄 원표와 검거 원표 데이터가 탑3에 들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피처였지만 20년도 레이블이 예측을 해야 하는데 20년도에 범죄와 검거 데이터가 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공공 데이터 또한 21년 8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라 했지만 현재까지도 공개가 안 된 상황이라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어 해당 피처는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예측하는 레이블은 경찰서 관할구역별 체감 안전도이므로 최소한 행정구의 집계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대부분의 공공 데이터의 통계 단위가 시도별로 되어 있거나 혹은 특정 행정구의 데이터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한계점은 학습 데이터가 총 41개의 경찰서 곱하기 17년도부터 13년도에 상하반기별 해서 곱하기 6해서 데이터가 총 246개의 데이터 뿐이었고, 오랜 시간을 들여 14년도부터 16년도에 레이블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였지만 그 당시에 집계가 안 된 핵심 피처 데이터들이 많았고, 또한 정치적인 이슈 혹은 기타 수치화시킬 수 없는 변수들이 있어서 학습 데이터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과적합 이슈는 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번 프로젝트는 방금 말씀드린 한계점도 존재했고, 팀원 모두가 빅데이터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추후 데이터가 추가로 공개된다면 한계를 극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